계약직이면 잔말 말고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백만장자 회장의 막내딸 서연.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신분을 숨기고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조차 못했던 지옥 같은 현실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규정을 어기라는 부장의 집요한 압박.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는 노골적인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던 서연은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오전 8시 30분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신입사원 입사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에레셋 홀딩스, 국내 굴지의 종합건설회사이자 자신의 아버지 정만수 회장이 일궈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서연은 회장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직 영업서무 정서연. 그게 오늘부터 그녀가 가질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해서는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 밑바닥에서 시작해봐야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단다. 아버지는 사흘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전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기획실이나 전략팀에서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자리는 내가 나중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넌 평생 진짜 회사를 모르고 경영하게 될 거야. 결국 서연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5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녀가 선택한 첫 직장은 계약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영업팀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색 정장 치마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범한 신입사원 그 자체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 부장님 계신가요? 사무실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여직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 부장님은 회의 중이에요. 계약직 신입이죠?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턱으로 사무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안내받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의자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책상은 환한 창가에 배치되어 있었고 책상마다 최신형 모니터와 깔끔한 사무용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자리는 복사기와 창고 사이, 사람들의 동선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이게 계약직의 현실이구나.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체구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영업팀 부장 오태식이었습니다. 아, 신입 왔어? 나 오태식 부장이야. 근데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는 받았어? 그의 말투는 반말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정서연입니다. 전임자분께서는 이미 퇴사하셔서 인수인계는 못 받았습니다. 뭐, 이선영이 벌써 나갔어? 아이고, 그것도 인사팀에서 연락을 안 해줬네. 오태식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그리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서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해. 전표 처리하고 결제 올리고 파일링까지 다 할 줄 알지? 죄송하지만 처음이라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는데요.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의 질문에 오태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 씨, 계약직이 이것저것 따지면 어떡해? 옆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알아서 해. 나 바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전표, 결제서, 견적서, 계약서, 무슨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업무 처리 방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옆자리 여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저기 옆팀 서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업무 매뉴얼 찾아보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공유 폴더를 뒤졌지만 업무 매뉴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류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식당 안 가요? 아까 그 여직원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요. 다른 팀 서무들이랑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알아서 눈치껏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여직원은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서연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약직의 현실이구나.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던 전임자의 말이 실감났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길에 청소를 하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복도를 닦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첫 출근한 정서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나는 청소 맡은 박말순이에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할머니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말순의 따뜻한 눈빛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업무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서연은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내일 아침까지 이거 다 정리해놔. 오태식이 퇴근하며 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 경비 유니폼을 입은 그는 최춘복 경비반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네. 오늘 첫날이라 정리할 게 많았어요. 첫날부터 야근이라니.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업무는 떠넘겨지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진짜 현실을 정확히 기록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 부장의 반말, 동료 직원들의 냉대, 그리고 박말순 할머니와 최춘복 경비반장의 따뜻한 인사. 첫 페이지에 서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출근 날. 계약직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겠다. 수첩을 덮으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일주일째. 서연은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었던 거였죠. 서연 씨, 복사 좀 해줘요. 백부. 서연 씨, 커피 타와요. 아메리카노 5잔. 서연 씨, 회의실 정리 좀. 하루 종일 들리는 건 이런 심부름 요청뿐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업무인 전표 처리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연은 또다시 커피를 타러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일회용 컵 6개를 담은 트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영업팀 계약직이래. 아, 맨날 심부름만 하는 애? 불쌍하긴. 근데 계약직은 원래 그런 거 아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탕비실에 도착해 커피를 타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서연이 또 커피 타러 왔네. 청소여사님 박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탕비실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이모님. 서연은 힘겹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말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할 리가 없지. 말순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 참기만 하면 병돼. 괜찮아요, 정말이요. 서연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커피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탕비실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지하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샌드위치를 먹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식당에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큰 테이블에 3, 4, 5 모여 앉아 있었고 구석 작은 테이블엔 계약직으로 보이는 직원 2-3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배식을 받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30대 초반의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영업팀 새로 온 분이죠? 앉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엔 총무팀 계약직 김미란과 인사팀 계약직 최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약직이에요. 다들 여기서 밥 먹어요. 은주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규직들이랑 같이 앉으면 눈치 주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먹는 게 나아요.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팀은 어때요? 힘들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요. 근데 다들 비슷하시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찍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미란의 목소리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규직 전환?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여긴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저편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은 경비실 앞을 지나다 최춘복 경비반장을 만났습니다. 춘복은 경비실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점심은 먹었어요? 네, 경비반장님. 먹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힘들지? 춘복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봐도 저 영업팀 사람들 너무하더라고. 계약직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경비 반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전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웃자 춘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지. 안 그러면 이 차가운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 그는 주머니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힘내고. 감사합니다. 서연은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태식 부장은 퇴근하며 서연의 책상에 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서연 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놔. 전표 20건이야. 네, 부장님. 서연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20건의 전표를 처리하려면 최소 3시간은 걸렸습니다. 또 밤 9시 넘어 퇴근하겠네요. 사무실이 조용해지고 서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표 하나하나를 확인하는데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거래처,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의 전표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지출을 여러 건으로 쪼갠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은 임원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쪼개면 부장 결제만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승인자는 모두 오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표 사본을 만들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9시 30분. 서연은 마지막 전표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경비실에서 춘복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야근했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경비 반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나는 괜찮아. 근데 서연 씨는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네, 조심할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심부름만 하고 정작 배울 건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전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사에 숨겨진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샌드위치 3개와 아메리카노 3잔을 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청소여사님 말순과 경비반장 춘복을 찾아갔습니다. 이모님, 경비반장님, 이거 드세요. 어머, 이게 뭐야?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예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요. 우리한테 왜 이런 걸? 고마워, 서연아. 춘복도 감동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저라도 인사드릴게요.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이 두 사람 뿐이었으니까요. 서연아, 넌 참 착한 애구나. 그런 마음 잃지 마. 말순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 알았지? 춘복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엔 두 가지 세상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 하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후자 쪽에 더 많았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 전표 사본을 만졌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기록할 것입니다. 이곳의 진실을 말이죠. 입사 3주째. 서연은 이제 회사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은 엘리베이터에서 정규직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고, 회의실에선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야 하고, 회식 자리에선 술을 따르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을요. 금요일 오후 5시, 오태식 부장이 손뼉을 치며 공지했습니다. 오늘 영업팀 회식이야. 다들 6시까지 강남역 앞 고깃집으로 모여. 정규직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식? 계약직에게 회식은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6시 30분. 고깃집 2층 룸에 영업팀 직원 15명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태식은 상석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삼겹살 10인분, 소주 10병 일단 가져와. 고기가 나오자 오태식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고기 좀 구워줘. 계약직이 해야지. 네, 부장님. 서연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연은 고기를 뒤집으며 가만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고기가 익자 서연은 접시에 담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고 상추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서연 씨, 소주 좀 따라줘. 30대 초반의 김대리가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소주병을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서연 씨는 술 잘 마셔? 옆에 앉은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못 마셔요. 에이, 회사 생활하려면 술은 마셔야지. 자, 한 잔 받아. 박 과장이 서연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잔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저 정말 술을 못해서요. 아니,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도 안 마시면 어떡해. 분위기 파악 좀 해.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과장님 말이 맞아. 회식인데 술 한 잔은 마셔야지. 오태식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를 깬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잔을 들어 단숨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 잘하네. 원샷.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오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 씨, 우리 팀에 괜찮은 남자 사원들 많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연애보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에이, 그래도 젊은 나이에 회사 다니면서 연애도 해야지. 김대리 어때? 김대리 아직 싱글이야. 김대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부장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서연 씨 예쁘잖아. 계약직이긴 해도, 계약직이긴 해도.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님, 그만하세요. 서연 씨 곤란해하잖아요. 그때 건너편에 앉아있던 김도경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김도경은 영업팀에서 유일하게 서연에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도경이 너는 왜 끼어들어? 우리끼리 재미있게 얘기하는 건데. 재미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 아닙니까? 서연 씨 표정 좀 보세요. 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태식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곳에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밤 10시,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차를 가자며 떠들었지만 서연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메모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언사,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의 유리벽. 그 벽은 투명해서 서로가 보이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경 차장처럼 그 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말순 이모님과 최춘복 경비반장처럼 직급과 상관없이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유리벽의 존재를, 그리고 그 벽이 만드는 부조리를 정확히 기록하겠다고.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청소여사님 말순과 경비반장 춘복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모님, 경비반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아. 오늘 일찍 왔네. 말순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샌드위치랑 커피예요. 아이고, 또 이런 걸. 고마워. 춘복도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지난주 회식 때 차장님이 저 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서연이 말하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경 차장 말하는 거지? 그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이야. 우리한테도 항상 인사 잘하고. 맞아. 요즘 그런 사람 드물지. 대부분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든. 춘복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아, 넌 포기하지 마.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니까. 말순의 말에 서연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모님. 포기하지 않을게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서연은 가방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그 안엔 지난 3주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태식의 전표 조작 의심건,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진실을 모을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도경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지난주 회식 때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힘들면 말씀하세요.
도경은 따뜻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차가운 유리벽 안에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또다시 오태식에게서 전표 뭉치를 받았습니다. 전표를 확인하다가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은 거래처, 같은 날짜에 45만 원씩 전표가 3장이었습니다. 명목은 모두 달랐지만 영수증 시간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표 쪼개기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100만 원 이상은 임원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쪼개면 부장 결제만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전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날짜와 함께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서연은 경비실 앞을 지나다 춘복을 만났습니다. 서연 씨,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처음 왔을 땐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춘복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진실은 오래 숨지 못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리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그 벽을 넘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망치로 말이죠. 입사 한 달째가 되던 수요일,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출근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오태식이 서연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연 씨, 이거 좀 처리해줘. 그의 손에는 전표 3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표, 거래처, 식사비 45만 원. 두 번째 전표, 거래처, 접대비 45만 원. 세 번째 전표, 거래처, 회의비 45만 원. 서연은 전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는 모두 지난주 금요일로 동일했고 거래처 이름도 같았습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찍힌 시간도 오후 7시 30분으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부장님, 이 전표들이 같은 거래처에서 같은 시간에 발생한 건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냥 3건으로 처리하라니까. 거래처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오태식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 규정상 100만 원 이상은 임원 결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서연 씨. 오태식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따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안으로 처리해놔. 오태식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전표를 바라봤습니다. 총 135만 원을 45만 원씩 3건으로 쪼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장 결제만으로 통과되니까요. 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각자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표를 복사기로 가져갔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전표 3장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복사본을 가방 깊숙이 넣고 원본으로 전표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당할 게 뻔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식당에서 미란, 은주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 씨,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오 부장이 또 이상한 일 시켰어요? 미란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표를 이상하게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규정 위반인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오 부장 원래 그래요. 전임자 이선영 언니도 그 문제로 고민 많이 했어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했죠. 양심에 찔려서.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계약직이 목소리 내면 바로 잘리는 거 아시잖아요. 은주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오후 3시쯤 서연은 화장실 가는 길에 탕비실에 들렀습니다. 말순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순은 재빨리 서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인데? 말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모님,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잘못된 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요. 근데 제가 거부하면 해고될 것 같아서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건 공범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맞서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모아.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준비하는 거지. 말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모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 당연하지. 40년 넘게 일하면서 온갖 일 다 봤어. 잘못된 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이미 그녀가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서연은 오태식에게 또다시 전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같은 거래처, 비슷한 금액, 쪼개진 전표. 서연은 묵묵히 전표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전표를 복사해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USB에 스캔 파일을 저장하고 종이 복사본은 가방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밤 9시 사무실엔 서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전표 파일을 열어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태식이 처리한 전표 중 의심스러운 건이 20건도 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의 전표 쪼개기였습니다. 서연은 엑셀 파일을 만들어 날짜, 금액, 거래처, 승인자를 정리했습니다. 파일명은 업무 자료로 위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이름이었죠. 정리를 마치고 컴퓨터를 끄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아직도 일해요? 김도경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야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차장님. 네,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하시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도경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배울 게 많아서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서연은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꼭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경은 따뜻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경비실에서 춘복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 또 늦게까지 고생했네요. 경비 반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심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춘복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반장님,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일이라니? 규정을 어기는 일이요. 근데 제가 계약직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춘복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진실은 오래 숨지 못해요. 지금은 잠잠한 것 같아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증거를 확실히 모아두세요. 그게 나중에 무기가 될 거예요.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말순 이모님과 춘복 반장님. 두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그렇게 할게요. 화이팅! 힘내요. 춘복이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서연은 가방 속 USB를 만졌습니다. 그 안엔 오태식의 전표 조작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기록할 것입니다. 45만 원의 전표 3장.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서류였지만 그 안엔 회사의 부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부패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출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태식이 건네는 전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입사 5번째 주 금요일 오후, 서연은 탕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태식은 또다시 의심스러운 전표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10장이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의 전표 쪼개기였죠. 서연은 묵묵히 처리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부서 직원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애가 영업팀 계약직이래. 부장한테 맨날 혼나더라. 불쌍하긴. 근데 뭐 계약직은 원래 그런 거 아냐?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 내내 일을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고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탕비실로 도망쳐 온 거였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모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는구나. 많이 힘들었지? 말순은 서연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어도 돼. 속상할 땐 울어야 해. 말순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말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회사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껏 우는 거였습니다. 한참 후 서연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이모님. 괜찮아. 나도 젊었을 때 많이 울었어. 이 세상이 참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모님, 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매일 무시당하고 잘못된 일을 하라는 대로 하고. 서연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다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요? 넌 지금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몰라. 말순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님도 힘든 경험 많이 하셨어요? 당연하지. 나는 20살 때부터 청소 일을 했어. 처음엔 호텔 청소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말순의 눈빛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진심으로 일했어. 누가 뭐래도 내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 그러다 보니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춘복이 경비 반장도 그중 한 명이야. 우린 20년 넘게 같이 일했어.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돼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말에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이모님 감사해요. 이모님 아니었으면 전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그만두면 안 돼. 넌 지금 뭔가 중요한 걸 하고 있잖아. 포기하지 마. 말순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알겠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힘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1층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춘복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경비 반장님, 안녕하세요. 서연 씨. 퇴근해요? 춘복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요. 아까보단. 춘복의 말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알지. 춘복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서연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이 우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이모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랬겠지. 그 사람 원래 따뜻해요. 춘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이하고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우리 둘 다 이 바닥 인생이거든. 이 바닥 인생이요?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고 경비하고 심부름하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일들 말이에요. 춘복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반장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서연 씨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경험이 나중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춘복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지 못해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도 언젠가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죠. 10년 전 이 회사 한 임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는데 결국 다 드러났죠. 어떻게요? 작은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서요. 누군가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춘복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감사에 걸려서 쫓겨났죠. 그때 내가 느낀 게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복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장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서연 씨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서 알아요. 춘복이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덕분에 힘이 나요. 힘내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잖아요. 서연은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많이 가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편의점에 들러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습니다. 내일 아침 말순 이모님과 춘복 반장님께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차가운 회사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님, 춘복 반장님, 김도경 차장님. 그들이 있어서 서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많이 울었지만 동시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입사 5번째 주 오늘 탕비실에서 울었다. 말순 이모님이 안아주셨다. 춘복 반장님이 용기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계속할 수 있다. 메모를 저장하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위로들이 모여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서연은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말이죠. 입사 6번째 주 월요일.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관찰자였죠. 오전 10시쯤 오태식이 또다시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전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처리해줘. 오늘 안으로. 네, 부장님. 서연은 무덤덤하게 전표를 받았습니다. 오태식이 자리로 돌아가자 서연은 전표를 펼쳐봤습니다. 이번엔 8장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같은 거래처, 비슷한 금액, 쪼개진 전표. 서연은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복사기로 향했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원본은 책상에, 사본은 가방 속 특별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 파일엔 지난 6주간 모은 전표 사본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회식 때 들었던 오태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희롱 발언들, 계약직을 무시하는 말투들. 그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회식 땐 녹음을 해야겠어.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는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성 증거도 필요했죠. 오후 2시 서연은 탕비실에서 말순을 만났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아.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 말순이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달라졌어요? 응. 처음 왔을 땐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아. 이모님 덕분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 모으고 있구나? 네. 조용히요. 잘하고 있어. 근데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아요.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 넌 똑똑한 아이니까 잘할 거야. 말순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모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임자 이선영 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 애도 참 힘들어했어. 왜 퇴사했는지 혹시 아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 부장이 시키는 일이 양심에 걸렸대. 매일 밤 잠을 못 잤다더라고. 저도 그래요. 잘못된 걸 알면서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거야. 근데 선영이는 그냥 도망갔어. 넌 달라. 넌 싸우고 있잖아. 말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모님이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나도 희망을 느껴.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오후 4시쯤 김도경 차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차장님. 복도에서 잠깐 얘기해요. 두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경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경의 관찰력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차장님, 혹시 오 부장님 전표 처리 방식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사실 저도 몇 번 의심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요? 서연의 질문에 도경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혹시 증거를 모으고 계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요? 위험해요. 오 부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 건드렸다간 서연 씨만 다칠 수 있어요. 도경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 씨, 도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말은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도울게요. 서연은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차장님,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비겁한 거잖아요. 저도 이 회사를 사랑하거든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천만에요.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도경은 따뜻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잠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동료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6시, 영업팀에 갑작스럽게 회식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큰 계약 따냈으니까 회식이야. 다들 7시까지 강남 고깃집으로. 오태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녹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고깃집 룸은 시끄러웠습니다. 술이 몇 잔씩 돌자 오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 씨, 고기 좀 구워줘. 계약직이 해야지.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둔 채 집게를 들었습니다. 녹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남자친구 있어? 오태식이 술에 취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부장님. 정말? 이렇게 예쁜데? 에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없습니다. 서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럼 우리 팀 남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 골라봐. 내가 중매 서줄게. 계약직이면 우리 회사 정규직이랑 결혼하는 게 최고야. 그게 신분 상승하는 지름길이지. 주변 직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장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계약직이 정규직 되기 어렵지만 우리 회사 정규직 남자 만나면 해결되는 거지. 김대리 어때? 김대리 괜찮은 애야. 김대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부장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서연 씨, 김대리 한번 만나봐. 월급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아. 부장님, 저 정말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왜 그래? 자존심 상해? 계약직이 뭐 자존심이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오태식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부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때 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도경이 너도 서연 씨한테 관심 있어? 그게 아니라 서연 씨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에이, 괜찮아. 우리끼리 재미있게 얘기하는 건데. 서연 씨, 진짜 생각해봐. 계약직으로 평생 살 거야?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오태식은 계속해서 서연을 압박했습니다. 정 싫으면 박 과장은 어때? 박 과장도 싱글이야. 부장님, 정말 그만하시죠. 도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았어.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하네. 오태식은 불쾌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서연은 참았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고기를 구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회식은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 안.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30분.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태식의 성희롱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타임스탬프를 표시했습니다. 오태식의 성희롱 발언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저장했습니다. 서연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전표 사본 32건, 성희롱 녹음 파일 1건, 이메일 캡처 15건,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춘복을 만났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서연 씨. 일찍 왔네요. 이거 드세요. 서연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서연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젯밤 회식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 부장이 또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이상한 말? 계약직은 정규직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라는 둥, 팀 남자 직원들 중에 1명 골라보라는 둥. 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성희롱이에요. 녹음했어요. 전부 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춘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님, 혹시 CCTV 얘기하셨잖아요. 네,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꼭 부탁드릴게요. 언제든지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잖아요. 서연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문서와 음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곧 완전한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입사 2달째 마지막 주 금요일, 월말 결산 기간이었습니다. 영업팀 사무실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달 매출 집계 확인했어요? 전표 누락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정규직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도 자신이 처리한 전표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영업팀 매출이 300만 원 정도 누락됐대요. 뭐? 누락?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재무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장님. 시스템 확인 결과 영업팀 전표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재무팀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자 거래처 3곳 매출이요. 총 320만 원입니다. 오태식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서연 씨, 지난주 금요일 전표 내가 처리했지? 네, 부장님. 그럼 이거 내가 누락시킨 거야? 오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부장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침착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표 처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리했던 전표 3건이 시스템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분명히 처리했는데요. 처리했다는 증거가 있어?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겁니다. 로그? 신입계약직이 일을 제대로 못해놓고 변명하는 거 아니야? 오태식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계약직은 믿을 수 없다니까. 전임자도 그래서 나갔잖아. 실수투성이었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큰 문제야. 월말 결산이 틀어지면 어쩌려고? 부장님,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언제 입력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로그고 뭐고 일단 내 책임이야. 알았어? 오태식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혼자 남아 지난주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노트를 꺼냈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한 전표를 기록해둔 노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거래처 A, B, C, 각각 100만원, 120만원, 100만원, 총 320만원. 전표 입력 완료. 서연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입력했어. 서연은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IT 관리자 권한이 필요했지만 일반 직원도 볼 수 있는 간단한 로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35분, 서연의 아이디로 전표 3건이 입력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 누군가 그 전표들을 삭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삭제한 사람의 아이디는 오태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오태식이 직접 삭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로그 기록 전체를 PDF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오후 4시쯤 도경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차장님, 소문 들었어요. 전표 누락건. 저는 분명히 처리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 씨는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도경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장님, 로그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로그에 뭐가 있는데요? 제가 입력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삭제했어요. 누가요? 서연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오 부장님이요.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로그에 부장님 아이디가 찍혀 있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네,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잘했어요. 그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도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용히 있어요. 오늘은 부장님이 서연 씨를 압박할 거예요. 근데 참으세요. 때가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5시, 오태식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재무팀에 가서 사과하고 와. 부장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뭐, 지금 대드는 거야? 오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 나옵니다. 로그? 그게 뭐가 중요해? 결과적으로 누락된 게 사실이잖아. 부장님께서 삭제하신 거 아닙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뭐, 내가 삭제했다고? 증거 있어? 오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에 부장님 아이디로 오후 5시 20분에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로 지운 거야. 내가 확인하다가.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 잘못이라고 하시면서요. 이해가 지금. 오태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부장님, 도경이 일어섰습니다. 이거는 IT팀의 요청에서 정확한 로그 분석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경 차장, 자네는 왜 끼어들어?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IT팀이 투입되었습니다. 1시간 후 IT팀 담당자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서현 씨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35분에 전표 3건을 정상적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에 오태식 부장님 아이디로 해당 전표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서현 씨는 잘못이 없고 삭제는 부장님이 하신 겁니다. IT팀 담당자의 말에 오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내가 확인하다가 잘못 지운 거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왜 서현 씨 책임으로 돌리셨습니까? 도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은 퇴근하면서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춘복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현 씨, 오늘 큰일 있었다며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 다 들었어요. 전표 누락건. 근데 서현 씨가 증거로 반박했다며요? 네, 로그 기록이 있었어요. 잘했어요. 역시 증거가 중요하죠. 춘복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반장님, 오늘 일로 오 부장이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현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알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서현 씨, 진실은 언제나 이겨요. 오늘처럼요. 춘복의 말에 서현은 힘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현은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오태식은 자신이 삭제한 전표를 서현의 실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증거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태식의 전표 삭제 기록. 이것도 그의 비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서현은 USB를 만졌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오태식은 더욱 조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현도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누락의 함정. 오태식이 파놓은 함정이었지만 결국 그 함정은 그 자신의 비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말이죠. 입사석 달째 첫째 주 월요일. 회사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감사팀 정기 감사 실시 안내. 기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상전 부서.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 감사라니. 갑자기 왜? 분기별 정기 감사래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대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전 10시 감사팀 3명이 영업팀으로 왔습니다. 팀장은 40대 중반의 여성 김선영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팀장님. 필요한 자료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오태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지난 3개월간 전표 처리 내역 전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태식은 서현을 불렀습니다. 서현 씨, 감사팀에 전표 자료 전부 출력해드려. 네, 부장님. 서현은 자리로 돌아와 전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후 2시쯤 김선영 팀장이 서현을 불렀습니다. 정서연 씨, 잠시 회의실로 오시겠어요? 네, 팀장님. 서현은 회의실로 따라갔습니다. 김선영은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
이 전표들 좀 보세요. 김선영이 가리킨 전표들은 모두 오태식이 처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여러 건 나뉘어 있네요. 이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식인가요? 김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침묵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전표들은 의도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회사 규정상 100만 원 이상은 임원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쪼개면 부장 결제만으로 통과되거든요. 김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한테 직접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난 3개월간 모든 전표 사본과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때 녹음한 성희롱 발언 파일도 있습니다. 김선영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계약직입니다. 말했다가 잘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선영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4시 감사팀은 오태식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지만 안에서 높아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이 전표들 설명해 주시죠.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업무상 필요라니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오태식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오태식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내가 감사팀한테 뭔 말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뭘 안다고? 부장님께서 전표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신 거, 제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신 거, 회식 때 성희롱 발언하신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계약직 주제에? 계약직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묵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진짜. 오태식이 책상을 치려는 순간 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만하세요. 감사팀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선영 팀장이 사무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 부장님, 일단 자료 정리 다 될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 주세요. 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김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태식은 할 수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감사팀은 추가 조사를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춘복이 감사팀을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날짜와 시간 말씀해 주세요. 춘복은 협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오태식 부장이 전표를 폐기하거나 문서를 처리하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춘복은 서연을 힐끗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9시 감사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표 사본, 시스템 로그, 녹음 파일, CCTV 영상, 모든 증거가 오태식의 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영업팀 오태식 부장,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직위 해제, 추가 조사 진행 중.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로 오 부장이? 뭘 잘못한 거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웠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탕비실에서 말순을 만났습니다. 이모님, 들으셨어요? 들었지. 서연아, 내가 해낸 거야. 말순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그럼에도 해냈잖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모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그런 힘이 있었어. 난 그냥 조금 밀어줬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김선영 팀장이 서연을 찾았습니다. 서연 씨,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 씨 덕분에 큰 비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한 건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서연 씨처럼 약한 위치에 있을 때는요. 김선영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아마 면직 처분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연 씨는 회사에 큰 공헌을 하신 거예요. 인사팀에도 좋은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서연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춘복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반장님, CCTV 자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반장님 말씀대로 진실은 이겼어요. 그럼요. 항상 그래요. 춘복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요. 서연 씨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반장님.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간의 기록이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오태식의 전표 조작, 성희롱 발언, 계약직 차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 잘 버티고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딸. 자랑스럽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폭로의 날.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감사 일주일 후 금요일. 회사 전체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 대상 긴급 조회. 오늘 오후 3시 본사 대강당 집합.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오 부장건 때문인가 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대강당에 직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약직들이 주로 앉는 자리였죠. 단상에 임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올라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LSZ 홀딩스 회장 정만수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 걸까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안녕하십니까? LSZ 홀딩스 회장 정만수입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지난주 내부 감사를 통해 영업팀 오태식 전 부장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표 조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식 전 부장은 즉시 면직 처분되었으며 지방 현장 사무소로 발령났습니다. 다시는 본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수가 단상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정서연 사원, 앞으로 나오세요.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서연 사원. 앞으로 나오세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만수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직원을 소개합니다. 정서현. 만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직원은 제 막내딸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딸이 계약직인데? 그럼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의아함, 온갖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계약직으로 입사하라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딸은 석 달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며 이 회사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차별도 받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만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직원으로서 일하게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직원들에게 내 경험을 말해주겠니? 만수가 마이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연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석 달 전 계약직 영업섬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부름만 하고 야근만 하고 회식 때는 고기만 구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소여사님, 박말순 이모님, 경비반장 최춘복 반장님, 김도경 차장님. 이분들은 제 직급을 보지 않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말순과 춘복이 뒤쪽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제게 잘못된 일을 시켰습니다. 규정을 어기라고 했고 그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전표 사본, 녹음 파일, 로그 기록, 그리고 감사팀이 왔을 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연은 직원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장의 딸이기 전에 한 명의 직원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박수를 친 건 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과 춘복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곧 전체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정서연은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습니다. 기획실 소속으로요.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계약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서연은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도경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아니 회장님 따님이셨군요. 차장님 죄송해요.
숨긴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도경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용기를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순과 춘복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아니 따님.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님, 저는 그냥 서연이에요. 계속 그렇게 불러주세요. 정말? 네, 이모님은 제 은인이세요.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서연이 말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희망을 봤어. 춘복도 다가왔습니다. 반장님도 감사해요. 진실은 오래 숨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서연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춘복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서연아. 괜찮아요, 아버지. 배운 게 많았어요. 뭘 배웠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봤어요.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요. 권력이 있어도 비겁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이제 넌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생긴 거야. 아버지, 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면 충분해.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계약직 정서연은 이제 기획실 정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배운 건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얼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 한 달 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인사제도 개편 안내, 계약직 서무, 청소, 경비직 전원 정규직 전환, 시행일 다음 달 1일,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짜야? 계약직 전원 정규직?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대박이네. 이런 회사 처음 봐. 서연은 게시판 앞에서 공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 달간의 기록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정규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계약직 동료들이 앉아 있는 곳이었죠. 서연 씨, 미란과 은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들 축하해요. 정규직 전환. 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 상상도 못했어요. 이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줄은요.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불안했거든요. 언제 잘릴까? 계약 연장이 안 되면 어쩌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규직이니까요.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회장님 따님인데도 우리랑 똑같이 고생하면서 증거를 모았잖아요. 저도 배운 게 많았어요. 언니들 덕분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그냥 참고 살았는데 서연 씨는 행동했잖아요. 은주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직, 정규직 구분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과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말순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어머, 서연아.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인데 고마워. 말순은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모님, 정규직 전환 축하드려요. 정말 꿈만 같아. 나이 65에 정규직이라니.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퇴직금도 나오고 복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뭔데요? 사람 대접 받는 거. 이제 나도 이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들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은 원래 이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이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 거죠. 서연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착한 애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 아니에요. 이모님이 저한테 힘을 주셨잖아요. 우린 서로 힘이 됐던 거야.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이제는 말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춘복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서연 씨, 어서 와요. 춘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항상 챙겨주네. 반장님도 정규직 전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규직이. 춘복의 목소리에 감개무량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이요? 네, 20살 때부터 경비 일을 했거든요. 항상 계약직이었죠. 3개월, 6개월씩 계약 갱신하면서 불안하게 살았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덕분에요. 춘복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반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CCTV 자료도 찾아주시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반장님 말씀 맞았어요. 진실은 오래 숨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항상 그래요. 춘복이 미소 지었습니다. 반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서연 씨는 이제 기획실이니까 회사를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5시 서연은 기획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회의실로 오세요. 김도경. 서연은 메모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경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부르셨어요? 네, 서연 씨. 앉으세요.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인사제도 개편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어요. 서연 씨도 참여하시겠어요? 인사제도 개편이요? 네, 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첫 단계였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예방, 공정한 평가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해요. 도경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서연 씨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서연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말순과 춘복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같이 내려가자. 네, 이모님.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밥 먹을까? 춘복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축하할 일도 많은데.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오랜만에 편하게 식사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이모님, 반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석 달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도 내 덕분에 힘을 얻었어. 말순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 의지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람 사는 거예요. 춘복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회장의 딸, 청소여사, 경비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9시, 서연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석 달 전 자신이 적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출근 날. 계약직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석 달 후.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 사람을 바꾸진 못해도 내 태도 하나가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었다. 서연은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출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계약직의 불안함도 차별의 서러움도 없습니다. 대신 더 나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책임감과 희망이 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공정과 차별이 존재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밑바닥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더 공정하고 따뜻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작지만 큰 변화. 그것이 서연이 석 달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하죠.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진심은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서연처럼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